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스 하이엔드 오디오의 대표주자 골드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문트는 굉장히 국내에도 친숙하죠. 워낙 그 스위스 쪽 유럽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워낙 입지가 단단하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1978년도쯤을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인 미셸 레바숑이 원래 이게 스위스에서 만든 이게 토남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 직접 뭔가 오디오를 만들어 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토남하고 턴테이블을 만든던 프랑스 회사를 80년에 미셸 레바송 회장이 인수를 해갖고 여기 이제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미메시스 27.8 프리앰프잖아요. 그래갖고 1987년에 처음으로 미메시스 2라는 프리앰프를 만들면서 그 앰프, 일렉트로닉스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운 역사가 프리앰프 미메시스고요. 그 위에 텔로스는 그보다 훨씬 나중에 제 기억에는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텔로스라는 이름을 걸고 파워앰프가 이제 나오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술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진보된 그 당시에 진보된 기술을 많이 소개를 했고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라운딩 기술들이 있죠. 메카니컬 그라운딩, 서멀 그라운딩 이런 기술, AC 큐레이터 여러 가지 그런 독자적인 진보적인 기술들을 많이 소개했고 그런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었던 어떤 저변에는 또 저런 그 대학과의 어떤 산학 협력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스위스의 로잔 대학이니 취리 대학이니 굉장히 인재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쪽에 그런 그 쪽과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면서 대단히 좀 진보적인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서 자사의 오디오 기기에 이제 투입을 했죠. 일반적으로 영미권의 이전 오디오랑 좀 다른 게 굉장히 좀 예술적인 디자인과 그러니까 오디오를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명품의 반열에 올려놓은 첫 번째 브랜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뉴욕의 뉴욕 현대미술관 이런 데 아폴로 스피커가 전시된 적도 있고. 그렇죠. 디자인 자체가 정말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 코나님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그 자주 등장하는 게 그 골드문트 스피커 아닌가요? 그렇죠. 우주인데 우주의 어떤 행성에서 앞쪽에는 우주인이 이제 노트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쓰고 있고 뒤쪽에 이제 골드문트 스피커가 놓여져 있는 스피커 디자인도 그러니까 모듈 형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그 유명 미술관에 이제 전시가 됐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와이어리스 무선 액티브 스피커로 이제 완전 바뀌긴 했는데 그때 이제 베로니카 아담이라고 여성 수학 박사가 이제 2018년인가 내한을 해갖고 그때 이제 신제품 와이어리스 액티브 스피커를 이제 발표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자기는 골드문트에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졸업을 했대요. 그래갖고 졸업하자마자 채용이 돼갖고 주로 이제 시간 타임 얼라이먼트 위주로 어차피 수학 박사니까 수학공학 박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시간축 일지에 자기는 올인을 했다. 그 결과가 그 당시에 나왔던 무선 액티브 스피커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아까 지금 코난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온도 그라운딩이라든지 메카니컬 그라운딩, AC 큐레이터 그 전원부 관련 기술뿐만이 아니라 얘네는 진짜 이 스피드, 앰프 쪽에는 스피드에 거의 목숨을 건. 그렇죠. 그래갖고 내장 DAC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제 델타 시그마인데 앞에 오버샘플을 아예 안 할 정도예요. 그건 왜 하냐면 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집도가 발생을 한다. 그 정도로 시간을 단축시키고 스피드를 올리는데 거의 결벽증적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을 해놓은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호인 시절에 동호인들끼리 얘기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앰프 하면 골드문트.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 그런 청감상의 어떤 그 속도감. 이런 게 그리고 청량하면서 그런 게 엄청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인오디오 이런 것들과 좀 상호 보완적인 그런 매칭으로 많이 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제품은 프리파워 분리형입니다. 밑에 있는 게 미메시스 27.8 프리앰프고요. 위에 있는 게 텔로스 300
스테레오 파워 앰프입니다. 일단 프리앰프부터 살펴보면은 전면에 노브가 2개, 이 가공 퀄리티가 네. 굉장히 멋있어요. 고급스러워요. 이게 그렇죠. 뭐 파텍필립 제조 공장 이런 데서 가공을 한다. 뭐 맞아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앰프를 소장력을 자극할 정도로 예쁘게 또 완성도 높게 만든 그 공은 정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볼륨 노브 이런 손맛, 손을 돌려보면 정말 감촉이 좋고요. 예, 모양도 이쁘고 왼쪽에는 이제 셀렉트 노브가 있고요. 중앙에 좀 크게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데 여기서 뭐 보여주는 거는 볼륨이라든가 입력 셀렉트 어떤 게 선택됐는지 그런 거 보여주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뒤에 뭐 다양한 입력이 있습니다. 일단 프리앰프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은 RCA만 지원해요. 총 4조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디지털 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AC가 내장돼 있다는 얘기죠. 동축, 그다음에 광, 게다가 USB 입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샘플링 레이트 해상도는 2496, 거기가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력은 RCA뿐만 아니라 밸런스 출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텔로스 300의 밸런스 케이블로 연결을 했고요. DAC는 엘리즈? 엘리즈 6 버전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이제 자체 이제 그 알고리즘을 갖고서 개발을 한 DAC 델타 시그마 덱인데 그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오버샘플링이라는 거는 뒷단에 아날로그 로우 패스 필터를 부품수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 이제 오버샘플링을 걸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원래 아날로그 음악을 이제 디지털 신호로 담을 때 생겼던 양자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그 오버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타당성에도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아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느 정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 주파수 그래프상의 주파수 오차보다는 시간축에서의 시간축 오차가 더 치명적이다. 음질 재생에 그렇게 하고서 얘네가 그래서 보통 3MHz까지 광대역에 걸쳐서 이게 플랫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은 고속으로 스위칭 되는 거 아니에요? 3MHz면 그것까지 플랫하게 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 스피드가 빠르게 그러니까 시간축이 받쳐줘야지 광대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만약 시간축이 무너지면은 그 빠른 속도를 어긋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감상도 그렇고 설계상도 그렇고 이 스피드는 골드먼트 프리 파워의 거의 생명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앰프로 신호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파워앰프에서 거의 증폭은 다 담당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게인이 35dB, 35dB이고 그다음에 출력은 이제 8옴 기준으로 했을 때 225W, 그 정도 나오고요. 얘네가 또 상당히 뭐 중요시하는 게 출력 임피던스를 굉장히 낮춰서 대비 팩터를 굉장히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김표님이랑 이제 리뷰 이제 테스트하면서 얘기했던 게 모스펫 출력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렇게 청감상 느껴지는 것과 또 조금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모스펫 이 트랜지스터의 어떤 특성과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 앰프다 그러면 이제 바이폴라 아니면은 모스펫이잖아요. 근데 경험상 정말 이게 구분이 갈 정도로 이 서로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바이폴라는 좀 더 이제 적극적이고 남성적이고 강한 전류의 이미지가 있다면은 이 모스펫은 좀 더 나긋나긋하고 곱고 따뜻하고 약간 진공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골드먼트의 어떤 성향하고도 딱 맞아서 지금 모스펫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텔로스 300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내부 사진이 공개된 걸 보니까 방열판 있는 쪽에 그 모스펫을 채널당 4개 그래갖고 2개씩 푸시풀로 이렇게 구동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만의 고유의 기술들이 있잖아요, 독보적인. 근데 골드먼트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메카니컬 그라운딩, 서멀 그라운딩, 내 뒤에 그라운딩이 붙는 이런 기술들이 좀 대표적이에요. 김 편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기막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케팅을 상당히 잘하는 그라운딩하면 접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피던스가 0인 대지를 통해서
온갖 해로운 걸 다 네. 내보낸다. 노이즈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인데, 메카니컬 그라운딩 말 그대로 이 셰시에서 생기는 아니면 안에 부품에서 생기는 기계적 진동이나 공진을 예. 이 대지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떤 셰시 구조나 아니면 이제 스파이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안 적용되는 제품이 있나? 예. 하긴 하지만은 예. 얘네는 그거를 정말 메카니컬 그라운딩이라는 걸로 해서 예. 정말 또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은 이걸 만약에 이제 기기를 쌓아 놓을 때 이 축바지가 이제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개는 약간 연한 수지 계열로 하고 네. 한쪽 기둥은 완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요쪽으로 메카니컬 노이즈가 다 빠져나게끔 네. 그 정도로 특화돼서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토남하고 턴탭을 만든다는 회사를 인수한 거잖아요. 그 아날로그 그렇죠. 쪽에서. 그 아날로그 쪽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 진동 노이즈를 거기서 이제 처음 개발된 게 메카니컬 그라운딩인데 이거를 스위스로 이전하고 나서 앰프에 적용을 시킨 게 메카니컬 그라운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보면은 이게 근데 골드무트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방법론은 다르지만 보면은 어떤 메이커들은 뭐 PCB 보드를 이 바닥이 아니라 위에다 매단다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네임 오디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PCB 보드나 아니면 뒤에 단자조차도 약간 유격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진동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이죠, 사실. 그렇죠. 예. 그라운딩이라는 말 쓴 게 저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서멀 그라운딩도 마찬가지로 이 열 관리는 정말 앰프에 어떻게 보면 스피커도 그렇지만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열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방열판이라든지 어떤 내부 공간이라든지 이 셰시 자체를 해서 그 일정 온도 이상으로 못 넘어가게끔 하는 그 대책도 역시 서멀 그라운딩이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골드문트 빼놓을 수 없는 어떤 뭐랄까 대표 시그니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끝으로 AC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차피 앰프들은 서로 연결되잖아요. 소스기기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딴 데서 생긴 어떤 여러 가지 뭐 전자파 노이즈라든지 기계 노이즈가 타고서 AC 전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차단하는 기술을 얘네는 특별히 AC 큐레이터라는 기술을 이제 명명을 한 거죠. 그래갖고 요 세 가지는 그러니까 골드민트 뭐 프리앰프나 소스기기 파워앰프를 따질 때 꼭 알아두시면 좋은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골드문트에서 이렇게 지은 막 이름들 멋있게 막 이렇게 지어놓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고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뿌리는 똑같죠. 사실 그 오디오는 전기와 진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완전히 최적화된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그런 기술들이고 그 골드문트가 대단한 거는 그거를 어떤 브랜드보다 상당히 일찍 깨닫고 거기에 대응하는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했다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은 높이 살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골드문트 뭐 아폴로그나 에필로그 이런 액티브 스피커 보면은 가운데 이제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 이제 뾰족한 기둥이. 그것도 일종의 이제 스피커에 접목을 시킨 메카니컬 그라운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습니다. 3곡 들어보시면서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참고로 오늘 이 제품을 테스트하는 데는 저희가 시청실에서 최근에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썼습니다. 앞단에 그 룬코어로 웨이버사의 W코어 사용했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단으로는 MSB 테크놀로지의 아날로그 DAC 사용을 해서 RCA로 이쪽 프리앰프 프로 넘어오고 프리파워는 XLR 밸런스드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제가 뭐 윌슨 샤샤도 있고 여기 뭐 리바이벌 오드 아탈란테 3도 있고 뭐 라포트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라포트랑 매칭이 좋았어요. 라포트가 전반적으로 약간 소리가 온도감도 좀 있고 중역대에도 약간 좀 도톰한 살집이 좀 있어서 상당히 골드문트라는 상보 관계 그런 매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3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리틀리 존스의 곡이고, 두 번째는 호프 앙상블의 곡이고, 세 번째는 말러 1번 대편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게 처음 딱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게 대여를 받아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좀 들어봤는데, 보면은 확실히 뭐 골드문트가 김편님도 그렇지만 처음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들었던 그 소리 그대로예요. 이게 약간 셰시에서 느껴지는 이 고급스러운 마감과 이 하얀 어떤 순백의 그런 그렇죠.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리에서 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모니터적인 뭐 플랫한 그냥 그런 소리를 원한다. 뭐 그거랑은 골드문트랑 좀 달라요. 골드문트 자기의 좀 색깔이 좀 있으면서 근데 되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되게 좀 돋보였어요. 전 첫 번째 곡에서는 그러니까 이 프리파워 조합이 상당히 정확한 음을 내준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끝에 들은 말로 일본에서는 어떤 이 스피커 드라이빙 능력이라든지 네. 파워 앰프의 어떤 이 출력이나 댐핑 팩터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네. 첫 번째 곡에서는 이 두 조합이 상당히 정확하다. 예. 그리고 이 윤곽선이 되게 선명하고 부대도 안쪽으로 되게 깊게 넓게 네. 악기 사이에 숨쉴 공간이 충분히 있게 예. 분리형 조합의 어떤 매력을 상당히 잘 드러낸다. 네. 그걸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 곡에서는 아까 천하문매 이제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 외관을 따라서 네. 그러니까 어떤 고급스럽고 예. 어떤 스위스는 못 가봤지만은 네. 그 순백의 알프스산 이미지가 막 떠오르는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그런 느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매크로 다이내믹스 이런 거보다는 마이크로 다이내믹스, 야금들과 야금들 사이에 그런 섬세한 샘여림이 굉장히 잘 표현됐었고, 기본적으로 해상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야금들이 잘 표현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곡도 그렇고 세 번째 곡도 그렇고 이 악기들 사이에 특히 두 번째 호프 앙상블의 곡에서는 악기들과 악기들 사이가 이렇게 빽빽하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이 충분한 공간이 맞아요. 확보가 돼서 정말 그 쥐어짜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되게 좀 여유롭게 그리고 선선한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좀 음이 탄력적이고 사람 마음을 참 기분 좋게 해주는 맞아요. 특히 두 번째 곡에서 이렇게 흔히 이제 통통 튄다 뭐 이렇게 좀 설레는 그런 기분까지 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소리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에서는 이게 모스펫 앰프가 맞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드문트 프리파워 분량을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골드문트 앞으로도 리뷰를 좀 해 나갈 텐데 저도 골드문트 리뷰한 지가 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역시 골드문트 사운드는 변함이 없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저도 한 5년 전에 이 미미스 27.8하고 이제 상급 델로스 360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포칼 스텔라 유토피아인가 해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리뷰 제목을 순백 순결한 음으로 이제 아마 제가 달았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 골드문트를 그동안에 많이 접하진 못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다른 바이폴라 파워 앰프라든지 아니면 뭐 모스펫 앰프라도 뭐 예를 들어서 패스 이거하고는 좀 더 가는 길이 다르고 좀 더 입자가 곱고 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깨끗한 그리고 무대 앞이 투명한 이런 사운드가 이게 골드문트였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좀 시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스위스 하이엔드 오디오의 심장, 골드문트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